헛소리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는 저입니다. 이제 빠라냐께 가가지고 이틀 사무실 출근을 한 다음에 한국 가야죠. 필리핀에서는 아직까지도 쓰레기를 그냥 막 버립니다. 한국에서는 음수다, 재활용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피곤한데 여기는 그건 참 편한 것 같아요. 이 헛소리를 왜 하고 있냐면 이 쓰레기들은 다 중국에서 수입해 갑니다. 그러면 중국에서 재활용을 해가지고 그게 또 전 세계로 다시 수출이 되겠죠. 그런 시스템이다. 쓰레기는 돌고 돈다. 우리가 잘해서 환경이 깨끗해질 수 없다. 뭐 이런. 여러분들은 필리핀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뭐 한국 좋은 나라죠. 경제적으로 봤을 때나 인프라나. 아이고, 새벽이라서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있네요. 한국이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한국이 안전한 나라냐? 당연하죠. 필리핀보다는 안전하잖아요. 왜냐하면 총기 사고가 한국은 없으니까. 근데 제가 봤을 땐 또 교통사고는 한국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여기는 항상 길 막히고 트라이시클 뭐 오토바이 이런 거 다녀봐야 얼마나 빨리 다니겠냐만 한국은 또 길도 잘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필리핀이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. 한국이 편한 나라냐 필리핀이 편한 나라냐, 그거는 저는 필리핀이 더 편한 나라라고 봐요. 살기에는. 한국에서만 사셨던 분들은 필리핀에서 편하게 사는 거를 이해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필리핀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필리핀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가를 알죠. 계절 변화도 그렇게 없고 저는 아직까지도 필리핀 굉장히 좋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여자가 나와가지고 또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이번에는 여자 이야기 안 하고 여기 한식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한식당을 제가 할 거는 아니고 그냥 한식당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쌀국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이 말라떼는 코리안타운이에요. 그래서 한식당들이 굉장히 많죠. 근데 옛날에 그 총기 사건 이후로 말라떼에 한국인들이 없습니다. 저는 옛날부터 장사를 할 때 필리핀에 왔으면 필리핀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야지 한국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? 한국 사람 필리핀에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요.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해도 다 관광객인데. 그래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장사는 이제 좀 힘든 게 아닌가. 와, 이거 잘못 돌렸다. 이게 일종 옛날에 사이드 채우고 막 이런 거 있죠. 일종 보통 언덕 올라가기인가? 그거 스킬이 있으면 이런 거 가능하죠. 어디까지 얘기했지? 그래서 한식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한식당들의 장사가 좀 안 되는 것 같다. 그래서 안타깝다. 물론 관광객도 많이 줄었고요. 한식당들의 문제가 뭔가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한식당은 진짜 그냥 식당이에요. 알죠? 그 기사식당 가면 인테리어는 없잖아요. 음식은 맛있을지언정 인테리어가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요새 필리핀의 트렌드는 약간 뭐랄까 카페 문화? 그래서 음식점들이 이뻐야 돼요.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한식당들은 그냥 다 식당들이라 음식은 맛있을 줄 모르지만 인테리어는 그렇게 좋지 않다 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또 한식당이 힘든 점이 사장이 있고 없고 관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식당은 일단 반찬을 많이 주잖아요. 예를 들어 찌개 하나만 나가도 밥도 나가야 되고 반찬 서너 가지 이런 식으로 챙겨줘 가지고 뭐 손이 좀 많이 가는데 뭐 카페에서 단품을 판다. 예를 들어 제가 쌀국수를 준비하니까 쌀국수에서 쌀국수를 판다. 그러면 쌀국수 하나 그리고 옆에 풀떼기 조금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훨씬 좀 간단하지 않나. 아, 이 아저씨 전화 지금 이 시간에 이따가 좀 할게요. 네. 아, 이 아저씨 때문에 또 잊어먹었네. 이거 보세요. 로컬에서 장사를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와요. 근데 한식당은 보면 여기도 지금 한식당이거든요. 보세요.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이거는 또 약간 뭐랄까 주제에서 어긋난 소리인데 필리핀 사람들은 삼겹살이라고 하면 코리안 바베큐인 줄 알지 삼겹살이 돼지고기의 어떤 한 부위인 거는 모르더라고요. 삼겹살은 코리안 바베큐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.
다시 주제로 들어가서, 그래 한식에서 뭐 김치찌개를 하나 시켜놓고 반찬이 나갔어. 그러면 또 한식은 이 반찬이 리필이 되잖아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예를 들어 단품을 시켜놓고 리필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. 쌀국수 했는데 쌀국수 면 공짜로 좀 더 주세요,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한식은 그게 아니다. 한식은 달라는 대로 반찬을 더 줘야 된다. 그래서 손이 많이 가고 재료비도 더 올라갈 거고 그렇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한식당에 같은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. 예를 들어 한식이면 한식의 음식을 다 판단 말이에요.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샤브샤브를 팔고 저기에서도 삼겹살을 팔고, 한식이라 그러면 일단 그 두 개는 거의 다 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랄까 좀 희소성이 없다거나 할까? 그리고 메인 도로에 있는 식당하고 골목에 있는 식당하고 월세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음식의 질,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삼겹살이면 삼겹살을 써야 되는데 앞다리살을 쓴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죠.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한식은 정말 인기가 없다, 이런 생각이에요. 그건 제가 사는 BF홈도 마찬가지입니다. BF홈도 한식당들이 다 안 돼요. 초이 사장님처럼 뭐 삼겹살 무한 리필인데 옆에 뷔페식으로 해놨다. 그러면 또 말이 다른 거죠. 왜냐면 먹을 게 많으니까. 삼겹살 샤브샤브 하나 가지고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그렇다. 자,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? 여기 왼쪽에도 삼겹가나 한 테이블 있고 황소막창, 사람이 없어요. 이렇습니다. 아까 그 로컬 스톨 밖에다가 내놓고 하는 거기하고는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죠. 그래서 많이 안타깝다.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, 제가 여기에 머무르면서 사장님 한 분을 만났어요. 사장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, 사장님, 내가 BF에서 쌀국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습니다. 사장님, 쌀국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 꿈과 희망을 좀 말씀을 드렸죠. 가게 월세는 정말 비싸죠. 가게 월세가 그 사장님이 25만 페소를 내고 장사를 하시는데, 25만 페소면 한국 돈으로 600만 원이 넘거든요. 세금까지 더하면 뭐 한 650 정도 될 것 같은데, 그 돈을 월세로 지출하면서 장사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벌리니까 그 돈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월세는 사실상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 자리가 문제인 건데,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가 잘 됐고, 그 사장님도 그래, 그러면 쌀국수를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이번에는 한국에 가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. 한국에 가면 물론 골드스타 사장님도 만나야 되고 우리 쌀국수 아저씨도 만날 건데, 쌀국수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잘 드려야 돼요. 말라떼 정말 중심, 완전 초중심 상권에 식당 사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시냐. 근데 저는 또 요식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쌀국수 아저씨의 말을 100% 들으려고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쌀국수 아저씨가 관심이 있으면 이번에 제가 한국 갔다가 들어올 때 쌀국수 아저씨 손목을 잡고 같이 들어올 거고요. 쌀국수 아저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쌀국수 아저씨는 또 한국에 계시고 저는 계속 자리를 봐야겠죠. 그래서 요번에 한국 가는 거는 그 어느 한국 갔을 때보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인터넷 쇼핑몰을 했었단 말이에요.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홍보거든요. 옛날 인조이 필리핀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벤트 플레이스를 빌려가지고 인플루언서를 초대해서 우리 제품 홍보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. 그거는 저 혼자 못하고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. 그 분도 그런 건 뭐 도와줄 수 있다, 어차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. 그래서 이번에 쌀국수를 하면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해볼 생각이에요. 맨 처음에 3월 달인가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10월 달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, 그때 동안 이제 사람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. 저는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, 아무튼 이 말라떼에 계신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. 와, 이걸 어떻게 해야 돼, 이런 식으로. 아까 전화 한 분하고 통화하느라고 잠시 영상 끊었는데, 지금은 사실 악감정 이런 거는 없습니다.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많이 잊혀졌고, 근데 뭐 아직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불킥을 하기는 해요. 근데 뭐 바뀌는 건 없으니까. 대책이 없는데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건 고민이고, 대책이 있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는 거는 생각이고, 그렇게 봅니다.
고민한다고 그 고민이 없어지면 그게 고민이냐고. 아니지. 내 생각은 하면 답을 좀 찾을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지금부터는 또 헛소리 하는 겁니다. 옛날에는 겪어봤지만 고민한다고 쓸데없이 시간 허비하는 거고 에너지 소비하는 거죠. 그리고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살 빼는 거. 제가 35kg를 뺐잖아요. 이 35kg가 그냥 숫자로만 들었을 땐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가 사 먹는 돼지고기 1인분이 150g이라고 쳤을 때 10인분이 1.5kg고 100인분이 15kg입니다. 그러면 200인분을 뺀 거예요. 엄청 많이 뺀 거죠, 진짜. 저도 맨 처음에 그 살 뺄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살을 쉽게 빼는 방법, 뭐 약 먹고 뭐 이런 것들. 근데 살을 쉽게 빼는 방법은 사실상 좀 없는 것 같고, 요새는 뭐 주사도 나왔는데 오젬픽인가? 그런 거 맞는다고 뭐 몸에 좋겠어요. 살을 좀 건강하게 빼야 되는데 어떻게 빼느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. 다만 35kg를 빼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뺐느냐, 어떤 마음가짐으로 뺐느냐, 요걸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살 빼는 거 쉽지 않습니다. 살 빼는 거 정말 어려워요. 제가 봤을 때는 담배 끊는 거보다 이 35kg 빼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뺐냐? 제일 쉬운 방법은 안 먹으면 돼요. 영양제 먹고 물만 마시고 일주일만 버티면 그래도 몇 킬로 빠질걸요? 안 죽습니다.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안 죽어요. 그리고 이 위가 얼마나 약삭 빠른 놈이냐면, 예를 들어 제가 점심에 약간 과식을 했어요. 그러면 위가 그만큼 또 늘어나. 그럼 저녁에도 그만큼 먹어야 돼. 그렇게 살이 찌는 거죠. 살 빼는 거는 마음가짐이다. 정말. 야, 말이 쉽지. 마음가짐 하는 거 쉽지. 저는 35kg 빼봤잖아요. 다시 35kg를 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거 왜 못 빼?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한번 빼봤으니까. 근데 다이어트를 제대로 안 해보신 분들이, 몸무게를 많이 못 빼보신 분들이, 마음 약하신 분들이 못 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. 참 길 이상하게 만들어놨죠. 여기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들어가야 돼요. 직진길인데 참. 그래서 살 빼는 건 마음가짐이다.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을 빼고 못 빼고가 결정이 된다. 그런 의미에서 저는 헬스 운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어떻게 매일같이 근육을 찢고 다시 붙이고 이러면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냐고요.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. 자신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들어요. 옛날 짜오 중에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뭐 이런 거 있었어요. 나부터 다스려야 가족도 다스리고 뭐 직장도 다스리고 뭐 나라도 다스리고 이런 말인데, 나랑 싸워서 이기는 게 정말 힘듭니다. 근데 한 번 이기면 있잖아요,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. 너 몸무게 5kg? 빼지 뭐. 금방 뺄 수 있어요. 그게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요요가 없이 70kg 초반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나 할까요? 그리고 단순히 살만 뺀 건 아니에요. 나중에 제가 피부병이 없어지면 몸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괜찮습니다. 살 빼는 거는 마음가짐에 달렸다. 못하는 사람 많아요. 저도 결혼 기간 동안 7년 동안 살 뺄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왜? 힘들게 먹어가지고 치운 거를 왜 빼냐고. 영어 말에 이런 거 있습니다. No pain, no gain. 근데 아니에요. 살찌는 거는 그 페인 없이 게인 할 수 있어요. 재밌죠? 빼는 얘기는 또 여기까지. 이번에는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, 옛날에 제가 코타키나발루로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. 그냥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안 들으실 분은 그냥 나가셔도 좋습니다. 거기서 가이드 형을 하나 만나는데, 저는 손님이었고 그 가이드 형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아직까지 연락을 주고받아요. 근데 이제 되게 무시하죠, 제가.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가 7살인가 더 많은데 아직도 주유소에서 총 쏘고 대리운전하고 이렇게 살아요. 제가 뭐 더 잘났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, 나는 그 형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.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. 제가 이 상황이 된 다음에, 형,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.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이 변할 수가 없다. 왜? 그런 거 있잖아요. Flock of feather fly together. 이건 영어 속담인데, 유유상종, 금묵자흑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내가 필리핀 뭐 톤도 슬럼가에서 태어났어요. 그러면 만나는 사람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못 사는 슬럼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? 만나고 배우고 뭐 하는 게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니까. 그래서 저는 이 나라 마닐라 시장 하고 국민영웅 빠끼야오는 좀 높게 보는 편입니다. 왜? 힘들게 태어났어도 높이 올라갔으니 자기들이 틀을 깨고
그 형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, 그 다음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늦은 걸지도 몰라요. 하지만 지금이라도 좀 틀을 깨고 자기 자신과 좀 싸워서 살도 좀 빼고 건강한 삶,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냥 말이 쉽지. 아유, 이번 편에도 헛소리를 굉장히 뭐랄까 정성스럽게 해봤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야, 너는 분명히 나보다 어린데 세상 다 산산처럼 그렇게 말을 하냐. 그러니까 듣기 싫었던 거죠. 잘난 척 하는 것 같으니까. 나는 그 사람이 꼰대라고 생각을 해요. 왜? 나이가 50이건 40이건 저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하는 경우는 없거든요. 왜? 나보다 어린 사람일지라도 분명히 경험치가 다르단 말이에요.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 그만큼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나이를 먹은 거고, 나는 또 다른 분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정을 해주는 거죠. 우리나라 꼰대들은 나이가 적으면 무시하고 들어가고, 나이가 적으면 그냥 동생이고, 알고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돈 많은 사장이고 직원 많이 거느리고 경험치도 훨씬 높은데,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. 그래서 좀 사람은 바뀌어야 된다,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사실 이 영상은 제 이야기도 되지만 남의 이야기도 되거든요. 저랑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반성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진짜로 차에서 시작해가지고 차에서 끝난 것 같은데 정말 죄송스럽고, 한국으로 가기 전에 영상 하나는 올리고 싶은데 찍을 게 없는 거예요. 저번에 여자 나왔다고 막 저한테 뭐라고 하셔가지고, 그래서 이번에는 여자 영상 안 찍고 한국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. 생각만 많고 참 시간은 더디게 가고 그렇습니다만, 그래도 제가 준비한 만큼, 제가 생각한 만큼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. 물론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쌀국수 아저씨랑 같이 하는 거니까 믿고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게 요럴 때는 참 얼마나 행복한지. 요것도 이야기하면 그런데, 제가 엄마 아빠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나중에 우리 아들이 40 먹어가지고 나한테 아빠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?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.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고 틀린 게 아니다. 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. 부족한 영상 또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은 이제 뭐가 하나 풀리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빠라냐께로 고고 가자. 예스.